야, 노트패드 뿔뿔 쓰면 해킹당하는데? 왠지는 모르겠어. 야, 너 해킹당했어? 너 노트패드 뿔뿔 쓰지?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붙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해킹을 더욱더 조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업데이트는 꼬박꼬박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좋아요. 이게 조금 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해킹 당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제부터 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작년이죠. 노트패드 뿔뿔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혹시 이거 뭐예요? 지금 제가 잘못 본 거 아니죠? 소프트 파슬리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글을 올렸어요. 자동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상한 명령어를 실행하는 걸 지금 제가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어떤 행동을 했냐, 이 gup.exe가 실행이 되고 얘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autoupdater.exe를 실행하는데 이 autoupdater.exe가 바로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냐면 a.txt라는 파일을 이쪽 서버에다가 업로드 하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누가 봐도 뭔가 수상하죠. 조금 더 분석해 보니까 이런 명령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을 a.txt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 명령어를 수행한 다음에 이걸 갑자기 어딘가에 올리는 명령어를 본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찝찝하죠? 뭐야 이거 지금 해킹이야? 잠깐만, 노트패드 뿔뿔 이거 돈호라는 개발자가 사실 악성 코드를 유포하고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여론은 어땠냐면 이 업데이트 파일이 이상한 거다, 자동 업데이트 되는 과정에서 악성 코드로 중간에 바꿔치기가 된 거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붙어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보보안 전문가 케빈 보몬트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블로그 글을 올립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 곳의 조직, 세 곳의 회사에서 노트패드 뿔뿔이 설치된 서버에서 해킹이 일어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리고 그 서버를 분석해보니까 노트패드 뿔뿔 프로세스가 초기 접근 권한을 생성했다. 쉽게 말하면 노트패드 뿔뿔을 이용해서 해킹이 된 걸 확인한 겁니다. 노트패드 뿔뿔을 쓰고 있으면 해킹을 당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노트패드 뿔뿔 쓰고 계신 분들 떨리죠? 살 떨리죠? 자, 끝까지 영상 봐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살을 안 떨리실 수도 있어요. 덜 떨리실 겁니다. 사실 이거는 10월 전후로 이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 야, 노트패드 뿔뿔 쓰면 해킹 당하는데? 왠지는 모르겠어. 야, 너 해킹 당했어? 너 노트패드 뿔뿔 쓰지? 그래서 야, 노트패드 뿔뿔이 지금 해킹의 원인 아니야? 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사실 노트패드 뿔뿔의 개발자 돈호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전 8.8.8에서 보안 업데이트 강화를 내놓거든요. 업데이터가 하이제킹 되는 걸 막는 업데이트를 내놓습니다. 8.8.8에서 노트패드 뿔뿔이 업데이트를 하겠냐라는 메시지가 나와서 예스를 누르는 순간 WinGUP가 실행이 됩니다. 이것도 돈호라는 개발자가 만들었습니다. 노트패드 뿔뿔에서 사용하려고 업데이트 프로그램을 따로 얘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 WinGUP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얘가 실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컴퓨터가 있고 노트패드 뿔뿔이 설치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업데이트 서버로 요청을 보냅니다. 버전 정보를 보내면 업데이트 서버가 무엇을 전달해 주냐면 너 지금 업데이트가 필요하구나,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아라 라는 정보를 얘가 주는 거예요. 이 주소에 가서 요 파일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 요 통신이 HTTPS로 전송이 되어야 하지만 HTTP 통신으로 전송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의 데이터를 누구나 볼 수 있었고 누구나 이거를 수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중간에 해커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있다가 요 주소를 바꿔 이거를 쓱, 그러면 이 컴퓨터는 악성 코드 주소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설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노트패드 뿔뿔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이 돈호라는 개발자가 노트패드 뿔뿔 입장에서 만든 프로그램인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검사에 대한 로직도 없었습니다. 아, 이거네. 중간에 지금 누가 이걸 가로챈 거네. 하지만 이거는 추론이에요. 우리 모두의 추론이었어. 돈호라는 개발자도 사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긴급하게 이것저것 고쳐봅니다. 커뮤니티에서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이것 때문에 해킹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고치고,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요, 고치고 하면서 계속 고쳐왔던 거예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가 바로 이거였죠. 데이터를 가로채서 이거를 바꿨다. 거의 확실한 정설이었습니다. 최종적인 릴리즈도 이렇게 냈어요. 업데이트 트래픽이 악성 서버로 이렇게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해킹을 당한 것 같아요. 하이제킹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노트패드 뿔뿔을 통해서 해킹당했던 서버들을 분석하고 이 해킹을 더욱더 조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충격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국가 지원 해커들에게 노트패드 뿔뿔이 해킹을 당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으로 요걸 가로채서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업데이트 서버가 털렸던 것 뿐인 겁니다. 이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했던 거였어요. 호스팅 제공 업체 수준에서 발생했습니다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해주던 서버가 털렸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정보 자체를 조작해서 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레피드7에서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사건이 과연 누가 했는지. 바로 누가 했겠습니까? 노트패드 뿔뿔을 싫어하는 그곳에서 했습니다. 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서버의 IP 주소와 악성 코드의 패턴들을 보니까 중국 해커였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해킹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중국 APT 그룹인 로터스 블라썸이라는 해킹 그룹이 해킹을 했었던 것이었던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로터스 블라썸은 2009년부터 활동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얘네는 돈을 위해서 해킹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표적 스파이 활동을 벌였던 겁니다. 전략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해커들이었어요. 얘네들이 해킹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 소름 돋거든요. 왜냐면 돈을 위해서 해킹한 거면 정말 요란해요. 근데 이렇게 스파이 목적으로 해킹을 하는 애들은 소리 소문 없이 최대한 안 들키기 위해서 소름 돋는 수법들을 사용합니다. 노트패드 뿔뿔 서버가 언제 해킹 당했느냐? 2025년 6월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7월부터 업데이트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악성 코드를 뿌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해킹할 대상이 있는 지역의 IP 주소다. 그런 경우에만 악성 코드를 줬고요. 특정 사용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더 소름 돋는 점은요. 한 달마다 공격 패턴을 바꾼 겁니다. 사용하는 악성 코드만 바꾼 게 아니라 전체 인프라, 공격 체인, 공격 시스템을 다 바꾼 겁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서버도 있어야 되고 해킹을 당하면 들어올 해킹용 서버도 있을 거고 이 네트워크를 한 달마다 다 바꾼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달 새로운 공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계해서 다시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더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해커들이 우연치 않게 이게 중간에 끊길 뻔했거든요. 9월 2일 2025년 9월 2일 날 중국 해커들이 어김없이 노트패드 뿔뿔 업데이트 서버에 들어가려다가 갑자기 노트패드 뿔뿔 업데이트 서버에 차단이 된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 우연하게도 이 서버를 업데이트했대요. 아, 이건 예상 못했지. 이 사람들도 해킹 때문에 업데이트를 한 건 아니야. 9월 2일날 우리 업데이트 할까요? 하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중국 해커들이 쓰고 있었던 취약점이 패치가 됐고 권한을 상실을 해서 접속을 못했다고 합니다. 9월 2일 이후로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부 서버의 인증 정보, 크리덴셜은 가지고 있었어서 이 공격을 계속 수행할 수는 있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해킹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지만 그 서버의 관리자 페이지, DB, 계정 정보, 아이디 비밀번호를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 서버를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날 싹 다 바꿨으면 사실 공격이 거기서 멈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의도로 업데이트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공격을 막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면 공급망 공격이었기 때문에 충격이었던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심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는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해? 예를 들면 제가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그 컴퓨터를 만드는데 여러분들한테 팔기 전에 백도어를 설치해서 팔아. 뭐 어떻게 막을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납니다.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삼성이라고 가정해볼까요? 스마트폰에 백도어를 설치하고 팔고 있었어. 나 스마트폰 바꿨으니까 포렌식부터 해봐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제 변태라고 하는데 그렇게 걸리지 않는 이상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이 공급망 공격을 하면 대규모로 공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중국 해커들은 그러지 않았죠. 특정 표적, 타겟들에게만 골라서 해킹을 했는데요. 왜 노트패드 뿔뿔을 노렸냐? 물론 중국이 싫어하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는 보노라는 개발자의 신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이 싫어할 만한 사람들이 이 노트패드 뿔뿔을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아합니다. 왜냐면 맞는 말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마침 잘 됐다. 그런 사람들을 스파이 짓을 하고 싶었는데 다행히도 여기가 뚫린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표적으로 타겟팅을 하면서 해킹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이 원하는 미국도 있을 것이고 정부 기관들, IT 기업들이 대상일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노트패드 뿔뿔은요 일반인들이 별로 잘 안 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 직장인분들 혹은 개발자분들이 종종 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그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서버에 대한 접근 권한도 같이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후속 폭풍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공격을 하고 있다가 밝혀진 거니까 로터스 블라썸 해킹 그룹이 어디까지 침투를 했을지는 드러나진 않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진짜 무섭죠? 일반 범죄자라면 이런 공급망 공격을 했다, 업데이트 서버를 해킹했다, 그냥 무차별적인 난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금방 걸렸겠죠? 그런데 얘네들 보세요. 이거는요 일반 범죄자 입장에서, 블랙 해커 입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공수가 많이 드는 작업을 하는 건 국가 지원의 해커들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타깝게 잡기가 조금 쉽지 않죠. 개발자인데 해킹을 안 당하면 서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서운할 수도 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죠. 보안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업데이트를 하면 해킹을 당하네요. 업데이트를 안 하는 게 정답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저도 난감해요. 저번 그 업로드한 영상들에서도 업데이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거는 사실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제가 예상치 못한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업데이트를 안 했을 때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업데이트 하시고요. 이렇게 해킹을 당하잖아요. 자 이것까지 진짜 난 싫다. 내 인생에서 나는 절대로 해킹은 전혀 일말에 0.0000001%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지 않다. 그러면 컴퓨터를 쓰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저도 당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해킹이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면서 쓰는 게 아니라 해킹 공격을 최소화시키고 보안 수칙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믿으면서 쓰는 겁니다.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심각하게 우리 삶이 전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해킹 한번 당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보안의 레이어를 쌓는 거죠. 이 계정이 해킹을 당해도, 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도 나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방어선을 구축하는 게 우리의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킹이 무섭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기사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라는 것들에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정도로 여러분들 충분합니다.